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호 1번 박진은 학생의 찬조연설을 맡게 된 2학년 4반 김가연입니다. 먼저 박진은 후보의 친구로서 여러분들의 앞에 서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준현이가 제게 처음 찬조연설을 부탁했을 때는 부담감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준현이를 가장 오랫동안 봐온 친구로서 지금까지 제가 보고 느낀 준현이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드리리라 결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준현이의 인간성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어느덧 준현이를 처음 만난 지도 5년이 되어갑니다. 첫인상은 이러했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많지? 오지랖이 넓은 건가? 하지만 준현이의 성격과 행동들을 보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은 바뀌어갔습니다. 오지랖이라고만 생각했던 행동들이 어떤 학생에게는 먼저 내밀어둔 아름다운 손이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학생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준현이는 항상 주변 사람에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학생이라면 학생들의 불편한 점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준현이가 로봇 같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중학교 때 준현이는 저희 기수 중 가장 눈물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유튜브에 슬픈 동영상을 검색하여 손에 쥐어준다면 30초 이내에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준현이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이유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친구의 슬픈 일에도 함께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땐 당사자보다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줍니다. 준현이는 저희 학교 대표 상담가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을 때는 찾아가 상담하곤 했습니다. 연애 고민부터 학업 고민까지 어떤 내용이든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명확한 대책이나 대안까지도 제시해줍니다. 이처럼 준현이는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장성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회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학생을 위한 최대한의 대안을 마련해낼 것입니다. 리더십은 회장이라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2학년 1, 2학기 반장, 방크 동아리 기장, 기숙사 자치회뿐만 아니라 남들이 감투해야 하는 일들까지도 스스로 도맡았습니다. 그리곤 그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면서도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고 모든 일을 완벽히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훤칠한 외모? 유머 감각? 저는 진정한 회장이라면 리더십, 공감 능력, 학생과 학교의 중간에서 양쪽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준현이는 서강준 뺨치는 훤칠한 얼굴을 가지지도 유재석을 능가하는 유머 감각을 가지지도 않은 평범한 학생이지만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준현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3년 반장을 하고자 다짐한 바 있습니다. 회장이 된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해주는 남자 다해남 기호 1번 박준현 꼭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교회장 후보로 나온 기호 2번 후지영 학생의 찬조연설을 하게 된 2학년 4반 문소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위해 7년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장성으로 기호 2번 후지영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기 위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 온 뒤로 7년 동안 찬조연설을 하는 날만 기다리며 정말 많은 기대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모두들 경청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영이를 가장 가까이서 본 장본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으며 가장 잘 아는 친구로서 이제부터 전교회장 기호 2번 오지영 학생의 진실된 찬조연설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낯선 지역으로 전학을 온 저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영이가 저를 향해 다가와줬고 저는 지영이 덕분에 초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라는 식상한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초등학생 시절 저와 지영이는 인사도 안 하는 어색하고 안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로 같은 중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입학 전 반편성이 떴는데 지영이와 같은 반이 되었고 저는 지영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는 입학하기 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지영이와 처음 친해졌습니다.
학기 초라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지영이는 친구들도 금방 사귀고 실장을 하는 등 엄청난 친화력과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2학년 3학년 때도 지영이는 실장을 놓친 적이 없었고 선도부 활동을 하며 선생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리더십 있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지영이는 1학년, 2학년 내내 실장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었는데요. 이제 리더십은 누구나 아는 지영이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영이의 다른 특별한 점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지영이와 같은 기숙사를 썼는데 학교 생활이 힘들거나 아플 때 기숙사에서 지영이에게 가장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항상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었고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조금 시끄럽고 청소를 잘 하지 않아 책상이 더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지영이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조용히 하자 책상을 치워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저를 차분하고 청소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영이가 통학생이라 같은 기숙사를 쓰지는 못하게 됐지만 저는 청소를 하는 습관을 기르고 차분해졌습니다. 이렇듯 지영이는 주변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었고 저를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년째 지영이를 옆에서 항상 보고 있으며 가까운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 주었고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이제 지영이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긍정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또한 분명 어려움이 올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추진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지영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임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아 리더십은 당연히 갖추었고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박학다식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성고등학교의 운영과 앞으로 우리 학교의 미래를 아주 희망차게 만들어줄 전교회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약에서도 우리 장성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호 2번 후지영 후보를 뽑으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단지 친한 친구로서 찬조 연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장성고등학교의 미래를 위해 뽑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허무하게 끝나가는 2020년, 기호 2번 후지영 후보가 전교회장이 된다면 바꾸어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찬조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 후보 기호 1번 박준현입니다. 지난 일주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여드린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모습이 아닌 이번이 마지막 연설인 만큼 조금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하려고 합니다. 선거에 임하기 전 저 스스로에게 나는 왜 회장이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회장의 자격은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정치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어른들을 보면 본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룬 후에 처음 가졌던 열정을 잃고 부패해가며 나태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바라는 30년 뒤의 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알고 기억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번 학생회장 선거는 일종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500명 장성고등학교 학생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쩌면 저는 그 순간부터 꿈을 꿀 자격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 신청서를 내기 전까지도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회장의 자격이 있다면 성적순으로 하여 1등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회장의 자격이 있다면 교내 스포츠 클럽 주장 학생들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뛰어난 점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자리이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장성고에 입학하고 저는 한 학급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에 감사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집단의 대표라는 자리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즉흥적으로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된 사람이 구성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학급회의와 학생회의를 활성화하여 교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확립, 매장 가족표와 급식 의견 수렴 등 전임 회장들의 공약 재시행, 타 학교 동아리와의 연합, 각종 대회를 비롯한 교내 행사의 다양화, 학생회 간의 확실한 역할 구분 및 선도부 등의 새로운 학생회를 개설, 학교 공식 맨투맨 또는 후드 집업을 제작한 후에 이를 교복화, 학교 갤러리 및 교내 인스타그램의 활성화. 이 공약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제 공약에는 일체 학교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교의 예산이 필요해지는 순간 이는 더 이상 저 스스로의 약속이 아닌 학교와 제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설면이나 학교의 외부적인 측면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불편함을 느끼시기에 굳이 학생회장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생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공약들은, 그런 사항들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학교, 생활하는 데에 큰 불편함이 없는 학교, 다양한 활동이 보장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500명의 본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각자의 머릿속에 500가지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 테지요.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저는 여러분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래 달려왔습니다.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더욱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책임감이 있었던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호 1번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2021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2학년 기호 2번 우지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으십시오. 저는 누구나 좋은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것도 없이 지나간 것 같아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2020년을 저를 뽑아주신다면 중학생 때부터 쌓아온 대표라는 경험의 지혜로 저희 학교를 정말 저희만의 학교로 만들어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생각하며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과정 끝에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6가지의 공약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탠딩 책상 설치입니다. 여러분, 야자 시간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건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든 일을 꿋꿋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탠딩 책상입니다.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 또는 잠에서 깨기 위해 자리로 옮겨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물함 위는 어둡고 높이가 안 맞으며 교탁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럴 때 스탠딩 책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광등의 따스한 빛을 맞으며 자신의 키에 맞춰 졸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집중력이 상승돼 공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시 정보 제공입니다. 입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 시기, 입시 정보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관심 있는 대학은 많은데 그때마다 일일이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에 한 번 한 대학씩 입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찾지 않아도 바로바로 보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힘 받는 데까지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장실 가림막 설치입니다. 화장실은 각자만의 비밀이 지켜져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을 때면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로가 민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한다면 모두가 더 편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강 신청 선생님 실명제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터넷 수강 신청으로 방과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디에서도 그 수업의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선생님이 있을 텐데 말이죠. 만약 각자가 원하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게 된다면 각자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학업 능률도 쑥쑥 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강 신청 선생님 실명제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5번째는 공복 맨투맨 생활복 제작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모든 학생들이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생활복 안에 뭐 입지? 사복을 입으면 안 되기에 마땅히 입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름과 한절기에는 안에 생활복 반팔을 입을 수 있습니다만 겨울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동복 생활복을 맨투맨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모두가 마음에 들면서도 학교에선 마음 편히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와 체육관 우천로입니다. 저희 학교는 우천로가 띄엄띄엄 있어 불편하고 시용성도 떨어집니다. 이러한 우천로 때문에 옷과 양말은 비오는 날이면 마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숙사와 체육관 우천로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위의 공약들을 그저 전교회장이 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교회장이 되어 더욱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우지영을 뽑으신다면 국영수 1등급을 맞은 만족감과 같은 만큼의 만족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호 2번 우지영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